내 몸의 신비한 통신망 호르몬과 경락, 보이지 않는 설계도. 안녕하세요. 내면의 빛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공조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견한 최고의 보물 중 하나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을 돕고 기분을 조절하며 잠들게 하고 깨우는 이 신비로운 화학 물질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이 호르몬들은 어떻게 제 시간에 맞춰 정확한 장소로 찾아가는 걸까요? 많은 분이 호르몬은 피를 타고 흐르니 혈관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는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뿐입니다. 누군가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호르몬이라는 전령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동양의 지혜인 경락이 등장합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경락은 눈에 보이는 파이프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 신호와 같습니다. 호르몬이 실질적인 편지라면 경락은 그 편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주소체계이자 GPS 시스템인 셈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의학의 호르몬과 전통 한의학의 경락이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지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전통의 만남. 호르몬은 경락을 타고 흐를까?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과학적인 상식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현대의학자들도 경락의 실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우리 몸의 장기와 근육을 감싸는 근막 사이에 미세한 공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흐르는 특수한 액체들이 호르몬의 신호를 전달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 즉 경락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호르몬은 24시간 주기에 따라 분비량이 변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죠. 신기하게도 한의학의 12경락 역시 좌우유주라 하여 특정 시간대별로 기운이 왕성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두 리듬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호르몬이 물질적인 하드웨어라면 경락은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호르몬이 나와도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소프트웨어의 노선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12가지 정규 노선 12경락 탐구. 우리 몸에는 12개의 거대한 에너지 물줄기가 흐릅니다. 이 길들은 각각 호르몬 전령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정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에 문을 여는 수태음폐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우리의 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잠을 깨우는 준비를 위해 멜라토닌, 송과선 수치를 낮추고 서서히 코르티솔, 부신을 준비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자꾸 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는 폐의 기운이 탁해져 호르몬 전령사들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위장과 대장의 길인 위경과 대장경이 활짝 열립니다. 이곳은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과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지방세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물길이 맑아야 우리는 아침 식사를 즐겁게 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장의 길이 막히면 인슐린 췌장 대사가 꼬이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나 비만 같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낮에 태양이 뜨거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심장과 소장의 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때는 행복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뇌가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동료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운 이유는 심장 경락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옥시토신을 온몸에 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막힌 사람은 자꾸만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오후가 지나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방광과 신장의 경락이 바빠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배터리이자 호르몬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은 모두 이 신장의 기운에서 싹을 틔웁니다.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유독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이라면 여러분의 신장 배터리에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성장 호르몬은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 성호르몬은 난소나 고환 같은 생식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왜 이 호르몬들이 신장의 기운에서 싹을 틔운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커다란 나무라고 본다면 뇌하수체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와 잎사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실제로 꽃이 피는 곳은 가지 끝이지만 그 가지의 영양분을 밀어올려 꽃을 피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에서 나오지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를 뜻합니다. 현대의학이 호르몬이 나오는 공장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낸다면 한의학은 그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원인 신기의 정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는 것은 뿌리를 튼튼히 해서 뇌하수체든 생식기든 모든 호르몬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돕는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밤의 파수꾼, 심포와 3초의 시간. 자, 이제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아주 특별한 밤의 교대식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열심히 달렸던 장기들이 휴식을 준비할 때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나타나는 두 그림자가 있으니 바로 심포경과 삼초경입니다. 먼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심포경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심장은 임금님과 같습니다. 심포는 그 임금님을 보호하는 궁궐의 담벼락이자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내시와도 같지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장을 둘러싼 막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아주 밀접합니다. 이 시간에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날카로워진 아드레날린의 파도를 잠재워야 합니다. 심포경이 부드럽게 흐를 때 뇌에서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심포라는 담벼락에 균열이 생겨 마음의 임금님이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이 이 길을 맑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밤 9시가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관리자 삼초경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삼초는 한의학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모양은 없지만 그 기능은 실로 막강하죠. 우리 몸을 상, 중, 하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사이의 열기와 수분을 조절하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갑상선, 부신, 생식선 등 온몸에 흩어진 호르몬 공장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이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삼초경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수치를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솟구쳐 오를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몸속에 불필요한 열기는 식히고 차가운 곳은 데워가며 완벽한 균형을 맞춥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은 휴식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초경이라는 관리자가 온 정성을 다해 몸을 조율할 때 비로소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정화하는 밤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밝은 빛에 노출된다면 삼초경의 통신망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호르몬의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심포와 삼초는 우리가 깊은 잠의 바다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파수꾼들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에너지를 조율하는 이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한의학 용어와 12경락과 기경팔맥, 혈자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한 혈자리와 관련된 동영상 링크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걸어놨습니다. 팟캐스트 형식의 재생 목록으로 50여 편의 동영상이 계속해서 자동 재생되므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깨우는 마법의 버튼 혈자리 스위치. 자, 이제 이 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볼까요? 경락이라는 길 위에는 혈자리라는 특별한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호르몬 공장에 신호를 보내는 리모컨 버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미간 사이의 인당혈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누르면 뇌 중앙의 송과선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이곳을 마사지해 보세요. 천연 숙면제인 멜라토닌 전령사가 즉각 출동하여 여러분의 뇌를 평온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 아래의 천도혈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흐름을 돕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죠. 대사가 느려져 자꾸 살이 찌고 추위를 탄다면 이곳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세요. 난로의 불꽃을 살리듯 갑상선의 열기를 되살려 전신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매우 예민한 혈자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슴 중앙의 전중혈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전중혈을 자극해 뭉친 기운을 풀고 엔도르핀을 끌어내려는 몸의 몸부림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막혔던 행복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솟구치는 샘물이죠. 이곳은 성장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피로가 극심할 때 용천혈을 지압하면 방전된 배터리의 급속 충전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아래 족삼리혈입니다. 소화기와 췌장의 호르몬을 다스리는 만병통치혈입니다. 혈당 조절이 걱정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슐린 전령사가 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신호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지점인 관원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전이라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성장 호르몬과 남성 여성 호르몬의 보물창고인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는 버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버튼이 차가워지면 호르몬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관원혈에 따뜻한 손바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회춘 호르몬을 예약 주문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혈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이곳을 부드럽게 두드리면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뇌하수체는 호르몬 왕국의 총사령부입니다. 여기서 성장 호르몬, 유즙 분비 호르몬 등 수많은 명령이 시작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될 때 백회를 자극하는 것은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혈자리와 지압법은 내 몸을 스스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상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혈자리 지압을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경락체계는 아주 정교하고 예민한 기계와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혹은 너무 과하게 지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교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극은 기운의 흐름을 뒤섞어 몸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지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관리일 뿐입니다. 질병의 구체적인 치료와 처방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인 한의사 선생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오히려 병이 되지 않도록 상식은 공부하되 치료는 전문가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상배터리 기경팔맥의 신비. 이제 12경락이라는 매일의 물줄기를 넘어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8개의 비밀 호수 기경팔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을 구하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산속 깊이 갈무리해 둔 비밀 저수지였다고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12경락이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쓰는 월급이라면 기경팔맥은 평생의 안녕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비상적금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피로라는 녀석은 사실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오늘 쓸 월급이 다 떨어져서 손대지 말아야 할 미래의 적금까지 야금야금 깨서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적금 통장이 바닥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추고 노화라는 불청객이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물길이 바로 인맥과 동맥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전령사들이 달리는
초고속도로와 같죠. 먼저 우리 몸의 뒤쪽 척추를 따라 흐르는 동맥을 보세요. 이곳은 양기가 모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호르몬의 총지휘소라 부르는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바로 이 동맥의 길 끝에 맞닿아 있습니다. 척추라는 기둥을 타고 흐르는 동맥의 기운이 꼿꼿해야 뇌로 가는 신호가 맑아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코르티솔 같은 중요한 전령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등이 굽고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휘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니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반대로 몸의 앞쪽 중심을 흐르는 인맥은 음기가 모이는 호수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임신과 생식, 그리고 우리 몸의 진액을 주관하죠. 성호르몬의 에너지가 움트는 곳이자 생명의 씨앗을 품는 자리입니다. 인맥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야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혀끝이 닿는 입안과 회음부입니다. 이 두 길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소주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창한 수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허리를 곧게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의 앞뒤 물길이 서로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허리를 펴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막혔던 호르몬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경이로운 항노화 비법이 됩니다. 자신의 몸속에 이런 거대한 8개의 호수가 있다는 사실이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적금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은 내 몸의 기둥인 척추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맺은 말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빛. 오늘 우리는 호르몬이라는 현대의 메시지와 경락이라는 고대의 통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르몬은 편지이고 경락은 길이며 혈자리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 배운 혈자리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작은 손길 하나가 기적 같은 호르몬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내면의 빛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